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크게 고교 학점제의 정의, 특징, 그리고 고교 학점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비교하고요. 그에 따라서 대입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청 고입 강사 이동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 논현중학교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교학점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이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점 기반의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학점을 뭐 몇 학점 이상을 따면 졸업하듯이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192학점을 이제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과목별로 출석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시험을 봤을 때 40점 이상이 돼야만 그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럼 뭐 미이수하면은 졸업을 못 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이수할 경우 기회를 또 줍니다. 보충 이수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었다면 이제 2025년에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러한 과목들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데요. 꿈들의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거점형 어떤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뭐 주말에 토요일 같을 때 나가서 수업을 듣는 이 형태가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밴드형은 이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학교가 서로 뭐 물리 2는 이쪽 학교에서 화학 2는 뭐 B라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처 학교에는 없을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고1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이제 부분 도입이 되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2025년 고1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이제 서열화가 아닌 학생의 성장에 중심을 둔 평가. 다시 말해서 서열화는 이제 상대평가. 기존의 9등급제라고 하면 이제는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지 않고 절대평가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느슨하게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가 제도로 인한 과목 선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뭐 대학교 물리학과를 가는 학생인데도 화학이나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듣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물리학과에 가는 학생도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더 수강자가 많은 생물이나 아니면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이제 방지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9등급제가 아니라 절대평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강생이 많건 적건 유리한 불리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본인이 물리학과를 진학을 원한다면은 반드시 물리를 듣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 지원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대부분의 과목이 1년 동안 배워야지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뗄 수 있는데 지금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되는 순간에는 그 과목들을 다 쪼개요. 그래서 한 학기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뭐 예전에 뭐 2단위 지구과학을 1년 동안 배운다면
지구학원을 4단위, 즉 일주일에 4시간씩 배워서 그냥 한 학기에 딱 끝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학기제로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이나 물리학을 뭐 고2 때, 1학기 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문과였다. 나의 성향이. 그러면 고2, 2학기 때부터는 뭐 경제나 사회 이쪽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이 네이버에 고교 학점제라고 치면 HS 하이스쿨 크레딧.kr 이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지금 중2 학생이 고1이 되는 순간 수업받는 그 과목을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지금 중3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주로 듣고 일반 선택, 그 다음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고2나 고3 때 들을 수 있게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융합 선택은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학교는 고1 2학기 때부터 일반 선택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하듯이요. 크게 달라진 점이 이제 공통 과목만 상대평가. 지난주 6월 21일 날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고1까지 원래 절대평가로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 다 절대평가로 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를 비췄었지만 최종 결정은 고1 과목은 즉 공통 과목은 9등급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존의 고2, 고3 1학기까지도 9등급제였는데 이제는 고2, 고3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다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로 운영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공통 과목 중에서도 이제 한국사하고 과학 탐구 실험은 절대평가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운영 방식은 이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고요. 고2, 고3 때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자기만의 시간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회 시간에만 자기 반에 있고 1교시부터 아이들이 다 찢어져요. 왜냐면 각자 선택한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복도가 굉장히 왁자지껄 많이 붐빌 거예요. 때로는 대학생처럼 뭐 수요일 3교시가 비거나 목요일 4교시가 비거나 그런 학생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대기실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아마 대기했다가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될 겁니다. 미개설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과 중3까지는 이제 204 단위를 듣게 되는데 중2 학생부터는 조금 줄었어요. 과목 수가 많이 줄어서 192학점. 뭐 단위나 학점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목은 이제 왼쪽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오른쪽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 중3까지 배우게 될 과목은 공통 과목 고1 때 배우고 일반 선택을 이제 고2 때 배우는데 실제로는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인문 계열이냐 자연 계열이냐에 따라서 이게 거의 패키지화돼서 말만 선택 과목이지 사실은 뭐 고2 이과반, 고2 문과반은 뭐 경제 쪽, 고2 이과반은 뭐 지구과학, 뭐 생명과학 이렇게 세트로 패키지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문과, 이과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선택 과목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말만 선택이지 사실은 문과 계열, 이과 계열로 패키지 형태로 우리 반 학생들이 거의 똑같은 과목을 고2 때까지 듣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2부터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전문 교과는 이제 특목고에서만 배우는 뭐 고급 물리학이라든지 물리학 실험 뭐 이런 과목이 전문 교과 1이라고 하는데, 이 과목이 이제는 특목고뿐만 아니라 중2 학생들부터는 그냥 일반고에서도 고급 물리나 물리학 실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뭐 꿈둘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일반고인데 이런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 맨 마지막 전문교과 2는 이제 특성화고에서만 배우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년부터 이렇게 이제 배워요. 여기 잘 보시면은 잠깐 확대를 해볼까요? 약간 다르죠, 이게. 공통 국어인데 1, 2로 나눴죠. 영어도 역시 1, 2. 이게 다 학기제로 끊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작게 분리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과학도 4학점. 예전에는 2단위로 1학기 때 매주 2시간씩, 2학기 때 매주 2시간에서 1년 동안 배웠다면 이제 중2 학생부터는 일주일에 4시간 지구과학을 배워서 그냥 한 학기에 다 끝내요. 물리2도 마찬가지죠. 물리2라는 과목이 있었지만 이제는 역학과 에너지 파트, 전자기와 빛 파트.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는 1학기 때, 뭐 2학기 때는 전자기와 빛 이렇게 쪼갰습니다. 모든 과목들을 한 학기에 끝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중2 학생들부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진짜 패키지가 아닌 각자 전부 다 다른 과목을 1교시, 2교시, 3교시 때 다 흩어져서 듣는 진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됩니다. 절대평가로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아까 전에 봤던 특목고에서 운영하던 전문교과 1을 여기에 편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달라진 평가 방식은 예전에는 상대평가가 70%, 절대평가가 30%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상대평가가 30%, 절대평가가 70%. 그래서 약간 그 특목고가 예전에 내신, 고2 때 내신 따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은 다 A고 80점 이상은 다 B니까 특목고의 내신 불리함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학년은 9등급제로 하기 때문에 특목고의 불리함이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창체도 이제 달라졌어요. 아까 이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뀌었다는데 교과목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체에서도 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봉사활동이 사라지고 자율 동아리를 묶어서 동아리 자치 활동으로 하고, 그럼 진로 활동을 진로 탐구 활동이라는 이러한 창체로 이제 바뀌는데, 이 탐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학생들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그 교수님들이 볼 때 변별력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이러한 각자만의 진로 탐구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어떤 질문 같은 게 생겼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갔고 끈기 있게 해결해 나갔는지, 마치 예전에 있었던 그 소논문이나 R&E 그런 게 이제 부활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때 이제 고등학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중1이면 이제 2025년 중1이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2025년 중1이 되는 순간부터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1년 내내 자유학년제였지만 이제 중1 때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요. 선택도 역시 두 가지 영역만 운영을 하고, 대신에 중3 2학기 뭐 학기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해요. 중1 때 한 학기, 중3 때 한 학기겠지만 아마도 뭐 중1 1학기 때 자유학기제, 중3 2학기 때 이제 진로 연계학기라는 걸 이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3 내신을 중3 1학기까지만 시험 보고 그 점수로 고등학교 진학을 이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진로 연계학기라고 해서 뭐 고등학교 가서 고교 학점제를 할 텐데 너희들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 과목은 뭘 선택하고 희망 진로를 이제 1학년 때는 대충 크게 정했다면 3학년 때 중3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될 예정이고요. 요즘 또 챗 GPT나 인공지능이 하도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보 교과 시수도 2배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시수는 34시간 지금과 똑같은데 뭐 저희 학교는 68시간 2배 정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재량 그러한 자유시간을 2주 분량을 학기별로 운영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면 이제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대입은. 일단 대입이 지금 현재 중위가 2028 대입인데 내년 2월 2024년 2월에 이제 발표 예정인데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운영되고 있는 대입 그리고 현재 중3이 고등학교 가서 어떠한 대입을 치르게 될지 이걸 먼저 아시고 나서 2028을 예상을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대입 전형 자료는 보통 고2 2학기 때 어디가 또는 교육부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2들은 아직 안 나왔고요. 고3 학생들이 작년 고2 2학기 때 이게 올려졌던 그 2024학년도 대입 정보 각 대학별로 어떤 전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요. 수시 4개, 정시 2개, 총 6종류지만 그 실기, 예체능 계열은 여기서는 뺐어요. 그래서 수시 크게 3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그리고 정시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은 이제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1단계에서 100% 보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생기부 70, 면접 30 또는 어떤 학교는 면접 없이 그냥 생기부로만 최종 합격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당연히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교과 세특이나 창체 동아리 또는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강 과목, 어떤 과목들을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예를 들어서 뭐 공대라면은 뭐 고급 물리나 물리학 실험 뭐 이런 것들을 꿈들의 교육과정 같은 걸 통해서 얘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생기부는 보지 않고 그냥 성적 좋으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교육부가 10% 각 대학별로 10%는 교과 전형으로 뽑아라 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학교가 이거를 대부분의 대학교가 압력처럼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대학에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다 10%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비공개고 이제 등급만 공개되고요. 대학마다 이제 반영 과목이 달라요. 어떤 대학은 전 과목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뭐 국영수 과학 사회 어떤 대학은 뭐 국영수 과학 또 인문계열은 뭐 국영수 사학 또 어떤 학교는 거기에다 진로 선택까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입 전형 아까 전에 고2 때 올라오는 그 자료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러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리학과를 지원한 학생도 수강생 수가 많은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대부분 학교에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에선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제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죠. 학생부 교과는 이제 수능 최저를 또 맞춰야 되고 대부분의 지금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학교장 그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 대입부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자연계열에서 약간 그 확통이나 사탐, 예전에는 이런 걸 선택하면은 지원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 최저 기준은 조금 강화되는 그러한 추세고요. 한양대가 거의 뭐 수능 최저를 적용을 안 했어요. 하나도. 근데 지금 고2부터는 한양대에서도 드디어 수능 최저를 이제 본다고 합니다. 논술은 뭐 수리 논술, 인문 논술로 되어 있고요. 역시 대학별로 어떤 학교는 수학만, 어떤 학교는 뭐 수학, 물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양하고요.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정시에는 이제 수능으로만 가는 그러한 전형이죠. 그래서 국어에서 공통, 그리고 선택, 뭐 화작이냐, 아니면 언매, 언론과 매체를 보느냐. 수학도 역시 수원, 수투를 공통적으로 보고 선택은 확통을 할 거냐, 미적분을 할 거냐, 아니면 기하를 할 거냐.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수원, 수투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불리하겠죠, 수학 점수가. 그러한 불리함을 이제 영어나 국어에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따라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한국사, 그리고 과탐이나 사탐 중에 2개 과목. 무엇을 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 이제 작년부터, 작년 고3, 지금 대학생이 됐죠? 그 학생들부터 정신대도 생기부를 봤어요. 일반 전형은 생기부 20%, 학교장 추천 전형은 무려 40%나 생기부를 이제 정성평가로 봤는데, 올해 고3부터 이제 고려대에서도 생기부를 보는 전형, 생기부 전형, 정신대 생기부 전형이 생긴다고 하고요. 연대는 이제 고1, 2026, 그때부터 연대도 이제 생기부를 본대요. 정신대. 이러한 추세면 아무래도 기타 그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도 이제 보통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 내신 제대로 못 땄으니까 그냥 정시에 올인할 거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기부도 잘 봐야 되고 교과 세특이나 창체나 그리고 내신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냥 교과 세특이나 이런 것만 봤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전형 정시에 생기부 전형에서 내신 성적까지 본대요. 그래서 이제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시인데도 생기부와 내신까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재 중3까지 이제 이어지는 지금 고등학생하고 똑같은 그러한 전형이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중학교 때 우리의 중2, 중3 때 계속 수학이 A였는데 올 A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3월 달에 3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중간고사를 봤는데 우리 아이 수학이 3등급, 4등급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가더니 떨어졌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중학교에서 대부분 수학 90점 이상 되는 학생이 거의 20% 정도 돼요. 사실 수학 91이어서 A였던 학생은 세분화 시킨다면 이미 중학교 때도 3등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수학 성적이 등급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2나 중3 학생들이 막 선행을 많이 하고 뭐 나는 고2까지 나갔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은 특히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고1 3월 모의고사 작년 그 수학을 한번 보세요. 수학을 봤는데 고2 선행까지 갔다는 학생이 뭐 85점이 나온다? 그거는 뭐 기초 없이 그냥 선행만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학생들은 다시 중학교 수학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게 멀리 봤을 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2022 대입은 이제 응시자가 46만 명이었고요. 의치 한약수가 8천, 인서울대학이 약 4만 6천 명에서 거의 한 11% 정도 돼야만, 전국에서 11% 정도 돼야만 인서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등급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크게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와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선택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워크넷에 보시면 이제 원하는 계열을 누르면 아래쪽에 학과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식품 영양학과를 치면은 그 학과에서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다음 대학에 가면 그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듣는지, 그리고 이러한 식품 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전국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떠한 직업들을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커리어넷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AI 기반 메이저 맵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메이저 맵이라고 치시고 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학과에 관심이 있다, 요즘 뜨는. 그럼 이걸로 검색을 하면 그 컴퓨터학과와 관련된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나는 소프트웨어 쪽 이 단어가 궁금해 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그 소프트웨어 학과가 전국 대학에 어느 대학에 있는지 이러한 대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클릭을 하면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나중에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해야 될 과목들을 이렇게 가이드 안내를 이렇게 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교과 세특 때 이러한 책들을 읽고 넣으면 아마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오기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책 추천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 같아요. 그다음 관련 직업과 연봉, 그리고 뭐 만족도 같은 것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내가 가려는 대학이 뭐 내신 성적이 몇 점 이상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어디가라는 그 사이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과학 교육을 검색을 하시면, 과학 교육만 이렇게 체크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래쪽에 과학 교육과가 있는 대학들이 나오고, 이 입시 결과 입결을 누르면 뭐 70% 등급 컷, 그 얘기는 뭐 100명을 모집하는데 그 중에 70등으로 들어온 아이가 내신 등급이 뭐 1.7인지 1.51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과나 계열을 미리 이제 본인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알면 나중에 고2 때 개인 시간표를 작성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자, 현재 중3 학생들은 이제 2027 대입, 즉 27학번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게 되면. 지금 이미 2024 대입부터 폐지된 게 이제 자소서, 수상 경력, 독서, 자율 동아리, 개인 외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다 미반영되고요. 대신에 독서 활동은 미반영되지만 교과 세특에 그 교과와 연관된 책을 읽고 소감문을 쓰면 그 과목 선생님이 교과 세특에 넣어 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독서 활동이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사라졌지만 이제 학교 창체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식 그 창체 동아리는 여전히 반영이 되고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봉사활동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교과 세특, 즉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도 가서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겠죠. 창체 동아리 활동도 역시 열심히 하셔야 되고,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 써주시는 건데 당연히 담임 선생님한테 협조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시겠죠. 학급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지금 중3 학생들이 보게 될 그 과목은 이제 공통 과목,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지만 내신에서는
영어 성적이 고1, 고2, 고3 때 영어 성적은 9등급제예요. 수능 때 절대평가라고 해서 내신도 절대평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어 한국사도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제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뭐 당연히 고2 때 배우는 과목은 다 9등급제. 진로 선택은 이제 절대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 2, 화학 2는. 그런데 수능에서는 또 9등급제예요. 물리 2, 화학 2가. 대입에서 이제 주안점으로 둬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서울대 공대 가려면 뭐 미적분이나 물리2 이런 걸 들으면은 가산점이 이제 붙게 돼요. 실제로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별로 우리 과에 오려면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핵심 권장 과목이 지금은 이제 서울대인데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많이 이제 공유가 되겠죠. 그리고 뭐 물리2, 화학2 이런 거보다도 이제 기초 과목인 수학이라든지 물리1, 물리2 자체를 먼저 잘 하고 나서 전문 교과도 잘해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면접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자, 요 내용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느냐. 뭐 기숙형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 정시 준비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혼자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기숙사를 쓰기 때문에 평일에 학원이나 과외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생각해 두시고 대신에 이제 어문 계열 뭐 스페인어과나 뭐 국제무역과 뭐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고나 국제고가 훨씬 유리하겠죠. 일반고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성격이 중요해요.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학생은 공부하는 분위기의 학교를 가셔야 되고 공부 안 하는 분위기인데도 얘는 오롯이 어떠한 친구들이 어디서 놀더라도 나는 계속 앉아서 공부할 자신 있으면 당연히 대부분 요즘 학종으로 대부분 인천 같은 경우 학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이 가면 내신 따기가 이제 쉽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확고부동한 학생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나는 노는 분위기, 뭐 공부는 잘 못하지만 다 노는 애들이 있는 그런 학교는 가기 싫다. 또 성격상 또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은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분위기 학교를 가길 원하면은 뭐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면 3년 내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중3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때 2학기 기말이 끝나면 4개월 정도 공백기가 나타나는데 그때 고1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뭐 수학이 뭐 98점이나 99점이 나온다면 그러면 뭐 선행을 해도 상관없지만 80점대 나오는데 무조건 선행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밑에 뭐 공부하는 습관을 중학교 때 미리 잡아놔야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중학교 때 미리 연습하셔야 되고, 대학이 원하는 건 당연히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걸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입제도가 변해도 항상 이거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학생은 대입제도가 무엇으로 바뀌든 간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교과 세특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거를 중학교 때 미리 연습을 하고 가면 고등학교 가서도 쉽게 적응을 하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할 때도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책을 구해서 읽어보거나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서 보거나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끝까지 해결해가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때 중요한 게 내가 몰랐던 그러한 개념어 아주 독특한 개념어 예전엔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러한 거를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것을 수행평가 같은 데에 녹아 들어가게끔 그 단어를 반드시 써야만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도 오 얘가 이런 걸 다 아네 하면서 교과 세특을 더 디테일하게 더 심도 있게 써 주시겠죠.
자, 현재 중2 학생들은 이제 2028 대입, 즉 28학번이 되게 되는데, 역시 가장 큰 거는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고2, 고3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종합 전형으로 흡수돼서 지금 중2 학생이 대학 갈 때는 아마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란 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학생부 전형이라는 말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은 뭐 수강 과목의 중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탐구 활동 때 어떤 개념어들, 심도 있는 개념어들이 들어가는 그런 탐구 보고서 같은 걸 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니까 이런 걸로 이제 입학사정관이 변별력 있게 구분하겠죠. 심지어 이제 대학별로 이제 어떤 독특한 면접이나 구술 시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절대평가로 인한 영향이겠죠. 그래서 고2, 고3 때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90점 이상이 뭐 60, 전교에 뭐 100명이면 60명 이상이 90점 이상. 심지어 뭐 80명 이상이 90점 이상. 그래서 무슨 뭐 물리원의 평균이 뭐 94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교육부나 자문기관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할 예정이라고는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어쨌거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특목고나 기존에 내신 따기 힘든 일반고들이 재평가돼서 경쟁률이 다소 올라갈 것 같아요. 중2 학생이 내년에 특목고 쓸 때는 기존보다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절대평가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도 생기부를 보거나 뭐 수강 과목 같은 걸 보는 이러한 제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형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통합으로 학생부 전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축소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스트레스 없이 받게끔 하는 건데, 논술은 뭐 수학만 잘 보면 대학 간다거나 수학 물리만 잘 보면 대학 간다거나, 이거는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그 목적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수시를 받고 이번에는 이제 2028 정시를 보면, 정시는 이제 내년에 2024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대입 4년 예고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발표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신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수능도 절대평가로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수능 1은 절대평가, 수능 2는 각자 보는 그러한 과목들 있죠. 그런 거는 상대평가가 도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물론 내년 가봐야만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만으로 판단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연고대에서 하듯이 교과 평가도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시인데도 내신 교과목을 무엇을 들었는지, 또 성적, 교과 세트까지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아까 중3 학생들과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고, 요게 이제 중3 학생들과 다른 점이에요. 내년에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각 고등학교별로 미리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면 고1, 고2, 고3 때 무슨 과목들이 개설될 거예요. 학교 알림이 이제 그런 게 뜨거든요. 교육과정이. 그때 내 아이가 가려는 전공 또는 그 대학에 있는 그 학과 하고 관련된 교과가 개설이 될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중2 학생도 뭐 중3 학생과 똑같이 미리
선행하는 것보다는 기본 심화를 탄탄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걸 체크하는 방법은 지금 중2인데도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는 학생은 반드시 작년 거 고1 3월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고1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체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에요. 3월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고등학교 내용을 봐요? 아직 배운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튼튼하게 기본기가 잘 닦여 있는지 평가하는 최고가 바로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겁니다. 학령 인구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2016년생, 2016년생부터 쫙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은 이제 2027 대입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1 학생들이 황금돼지띠 이 학생들이 엄청 많아서 재수생과의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2 학생은 이제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이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2016년생 보시면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40만 명은 이제 벽이 무너집니다. 더 심한 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2020년생이 지금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거의 50%가 줄게 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이 학생들에 대한 대입 제도는 뭐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너무 앞서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전망. 특목고가 유리하냐, 일반고가 유리하냐. 당연히 이제 지금 중2 학생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예전보다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일반고의 IB 과정이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될 것이냐. IB는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봐서 내신 성적 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수행평가나 논술, 뭐 말하기, 쓰기 이런 걸로 평소 성적으로 이제 성적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따로 보지 않고 그냥 늘 하고 있는 게 그냥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현재 이제 제주도와 대구가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경기도가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천이나 다른 타시도에도 도입이 될지는 이제 향후 일정을 봐야겠죠. 발표 전망은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원래 2025년에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2023년 6월 21일 날 교육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죠. 계속 존치하도록 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거는 만약 희망한다면 국제고와 외고를 이제 통합하길 희망한다면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국제고나 미추홀외고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고 봐요. 물론 타시도에 국제고와 외고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고1 내신을 절대평가로 고1까지 할 것이냐 막 굉장히 그 기로에 섰었는데 발표를 했죠. 고1은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겠다. 대신에 한국사나 과학탐구 실험은 절대평가로 운영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시범적인 안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요. 확정은 이제 내년 2월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제 확정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과연 공부가 인생의 전부일까? 요즘은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적성이 뭔지 찾는 거예요. 공부가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막 그 학생에게 공부만 강요해서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대학도 별로 성공을 못한다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지금 현재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갖는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직업을 뭐 의사 지금 다 의대 간다고 난리 났죠. 의대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의대반을 그러한 삶을 초중고를 사느냐, 이게 진짜 행복할 것이냐. 부모님의 욕심에 의해서 본인은 의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에 의해서 야 그래야 나중에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어 라고 강요했을 경우 과연 그게 진짜 정신적인 행복을 의미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중요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다 의대에 쏠리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이지 않을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행복, 즉 정신적 성공은 뭐 부산물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진짜 내 자녀를 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